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사례를 파헤쳤습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외도 관련된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 외도와 관련된 책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직접 외도를 경험한 저의 생각과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체득한 부분들을 진솔하게 방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인드 디톡스 방송이 벌써 290화가 되었는데요. 외도와 관련된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 근래에는 그 신사임당이 유튜버 신사임당 아시죠? 노아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해서 그 불륜 및 외도에 관련된 썸네일 및 주제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높은 조회수를 차지한 주제가 상간녀의 직업에 관련된 컨텐츠였는데요. 막상 몇 가지 방송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러프하게 방송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조회수는 어마무시하였는데요. 오늘 방송은 마인드 디톡스 카페 회원분들에게 제가 7월 21일 날, 올해 21일 날 그 게시물로 올려서 댓글로 진짜 실제 경험하신 분들의 내용을 받았고, 직접 상담을 하면서 제가 파악했던 내용들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외도에 발생하는 경우도 변하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까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했을 때는 밖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채팅앱과 땡팡, 네, 아시죠? 네, 내부에서의 바람이 증가했었는데요. 근래에는 급속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카페 회원분들에게 댓글로 상간녀의 직업과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거기에 댓글들은 신기하게도 저의 상담에 의한 통계치와 거의 대동소이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 더 디테일하게는 내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소녀,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업소, 토킹바 등 이런 업소와 관련된 여자들을 만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자랑 평소에 이야기도 잘 못하는 순진남이거나 술집년 정도 되어야 그 남편의 비를 맞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주 여자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업소에서 만나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공간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만남을 할 경우에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남편들은 그 여자들, 술집 여자들에게는 원 오브 댐인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 또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불륜, 그러니까 잠자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술집 여자가 있을 때 보통 20살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밝혀지고 나면 그 업소녀는 남자가 한 명이 아니라 대여섯 명 되는 거죠. 늙은 분, 자기 또래랑 비슷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한 5살 정도 많은 사람. 그러니까 스폰서라는 거죠. 돈을 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스폰서는 아니지만 적당껏 돈도 주기 때문이고, 그리고 만약에 업소 상간녀 중에서는 나이가 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용돈도 주면서 이쁘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돈을 쓰니까요. 근데 사실 그 상간녀들이 알고 보면은 남편들, 업소녀랑 바람핀 남편들이 알고 있는 나이보다 5살에서 10살 정도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 여자들의 나이를 속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이트 부킹 혹은 술집에서 합석. 끼가 아주 디글디글한 인간들이죠. 나이트에 춤추러 가고 회식 때문에 끌려갔다는 개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킹을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이 한 번 정도 부킹하고 뭐 그 자리에서 만남을 했다 하더라도 이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정석인데요. 나이트를 간다면 매우 의도적인 겁니다. 거기서 뭐 2차로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전화번호 딴 걸로 전화를 해서 밥을 먹자고 해서 술을 먹고 만남을 이어나가면서 섹스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그 나이트에서는 그냥 여자를 꼬시려고 한장한 짐승 같은 남자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직장 동료 혹은 거래처.
그러니까 듣기 싫겠지만 그나마 많은 시간과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직장 내부에서의 분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도 회식을 하거나 술을 마시다가 제어가 안 된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냥 겸연 적으니까 그다음 날 만나서 변명거리 비슷하게 말을 하면서 또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불륜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일반적인 정서의 사람들은 그런 사고로 서로 소통하고 섹스 궁합도 맞다면은 그런 관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질겨진다는 거죠, 관계가. 정서적으로도 엮이고 육체적으로도 엮이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상대방의 능력이 있다면 다른 부분은 신경을 쓰이지 않거든요. 외모라던가 뭐 옷을 못 입는다던가 촌스럽다던가. 그러니까 직장 동료 혹은 사내 분류의 경우에는 직업의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뭐 전문직도 되게 많았었고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직업이랑 결핍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렇다고 해서 결핍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결핍이 크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학벌, 경제력, 외모 등을 통해서 그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큽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결핍이 있고 머리가 똑똑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일치월장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카풀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옛날에는 카풀이 조금 일반적이었는데 진짜 바람 납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명이 지속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나이 차가 더 많이 나는 여자라 하더라도, 얼굴이 못생겼다 하더라도 카풀을 하면서 바람이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래처 또한 업무로 자주 소통을 하다 보니까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만약에 회사인 경우에 대표자다 그러면 그 직원으로 쓰고 있는 뭐 격리 직원, 총무과 직원,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랑 장기적인 불륜으로 많이 빠져 있고, 이때 상간녀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이 여자는 우리 회사의 어떤 내부의 비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못 보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술집 외부에서 만난 여자인 경우에 술집 업소녀지만 그 신분 세탁을 해서 자기 회사에 서류상으로만 직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직원으로 꽂아놓고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인의 소개, 일명 가지치기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주로 40대 이후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공공연하게 유부남과 유부녀의 만남을 인정을 하는 그런 모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당연히 유부남 유부녀인데 만나봐라, 너랑 잘 맞을 거다, 이 말이 됩니까? 돈이 많다. 네. 그중에서 한 명이 애인이 있으면 다른 친구에게 그 애인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어설픈 인간들 같은 경우에 말려들기 쉽죠. 쟤 나보다 능력도 없고 못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있네? 쟤가 있는데 내가 없을 이유가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배우자에게 쉽게 알리바이도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누구누구 남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 만나고 있어." 그러면 아내분도 "아 그래. 그 친구 만나고 밥 잘 먹고 와."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냥 이런 부류들은 일상이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내분들 상담할 때 "그 친구들이 다 쓰레기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 남편분이 쓰레기라서 걔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평생 바람 부류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받거나 뭐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분류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동호회 그 바람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방송으로 보내드린 내용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운동 동호회 중에서도 복식으로 이루어지는 탁구, 뭐 배드민턴, 테니스 같이 숨을 같이 쉬고 호흡을 맞추다 보면은, 그리고 대회를 나가게 돼서 준비한다고 서로 같이 막 운동하고 그러면은 그 두 명이 바람을 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남편이 운동을 하겠다고 동호회 가입을 했는데 밤 시간에 모임이 잦아진다면은 바람으로 의심을 하셔도 되고, 부부가 같이 같은 동호회에 나가더라도 각자 바람이 나거나 그중에 한 명이 바람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골프입니다. 돈 있고 외모도 되고 시간도 되고
그러면서 골프를 치는데 뭐 여자랑 남자랑 엮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요즘은 골프 밴드 등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말 시크홀더 아시죠? 같은 관심사로 골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이 들고 불륜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요즘에 골프 치는데 젊은 여자들 쭉쭉 빵빵 예전에 그 프로 골퍼 여자들 유명한 분들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고 날씬하고 섹시한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골프를 치는 연령대도 매우 낮아졌고요. 30대 초반부터 되게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골프를 친다 그러면은 필드에 같이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골프, 스크린 골프장 가서 그 내부에서나 아니면은 그 카운트를 본다거나 이런 분들하고도 바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채팅 어플, 밴드, 오픈 채팅.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을 때 매우 활성화되었던 불륜 사례들인데요. 놀랍게도 남편보다 아내들이 바람을 필 때 채팅 어플이나 오픈 채팅방에서 적극적으로 바람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남편분들은 뭐 너무 충격을 받으시죠. 정말 본인이 알고 있던 내 아내랑 아니, 아내는 어떤 여자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참았고 견디고 숨겼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거기 가입을 하고 어플을 깔고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여자 바람보다 훨씬 더 본인이 의도한 바가 크기 때문에 결핍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남편이 바람이 나도 다른 남자랑 단둘이 커피 한 잔 안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의 여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동창이나 첫사랑, 예전 지인, 직장 상간녀만큼이나 즐긴 것이 이런 경우 있는데요. 특히 뭐 지방 출신이라던가 어떤 특정 지역 출신들이 동창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기억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내분들 중에서 내 남편이 예전 첫사랑이랑 다시 만나서 바람을 폈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괴롭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그 첫사랑이랑 남편이 다시 바람을 폈다, 우연한 기회에 만났다거나 뭐 SNS를 통해서 뭐 연락이 되었다거나 한 경우에 급속하게 불붙는 경우도 많고, 어, 예전에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그 자기 20대 때 연애했던 기분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항상 첫사랑에 대한 미련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못 해줬던 거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한데 뭐 더 빡치는 경우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들키고 나서 뭐 그 관계를 끝내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고 이혼 서류도 보내지 않고 가출도 하지 않고 생활비도 끊지 않았다면은 예전 기억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옛사랑이나 뭐 첫사랑보다 아내 가치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바람이 납니다. 그러니까 종교 단체, 뭐 교회, 성당, 절 상관없이 그런 쪽에서도 제가 상담을 직접 여러 번 했었고요. 종교계에서 어떤 분들이신 줄 아시죠? 목사님, 스님, 뭐 신부님,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분들도 바람을 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뭐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와 바람이 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불과 한 6개월에서 1년 전만 해도 땡팡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가 나빠지면서 본인들이 뭐 좋은 일을 하던 나쁜 일을 하던 아주 뭐 고급 인력이었다 하더라도 잠 임시 방편으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뭐 배송하시는 분들하고 바람이 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쨌든 그쪽에서 사내 불륜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디서 바람이 났나요?" 하면은 이제 "남편분 어디서 일하세요?" 하면은 "땡팡."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문의나 그런 상담이 거의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어깨를 무당들도 바람 많이 핍니다. 그 상간녀 입장인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요. 근데 뭐 종교 모임이든 종교에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신은 아니잖아요. 그냥 직업일 뿐이지. 그냥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곳에서는 바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악질이 있고 가장 지독하고 가장 나쁘고 한 경우는
바로 보험 상간녀인데요. 보험을 일을 하시는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만약에 상간녀가 있다. 그런 경우는 악질녀였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이 뭐 남편을 꼬셔서 상간녀가 보험을 들게 하는 수법으로 최소 뭐 그리고 돈을 뜯어내더라고요. 1억에서 뭐 2억. 그리고 말발도 세고 아무리 막 타격을 주고 소송을 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쪽쪽 피를 빨아먹듯이 돈을 다 빼내가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는 눈썹 반영구나 메이크업 하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이혼을 했거나 인상이 좀 세더라고요. 왜냐면 상간녀 얼굴 사진도 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집착하고 질투가 좀 많은 편이고 남자를 어떻게 다룰지를 잘 알고 보험 상간녀 또는 눈썹이나 뭐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여자들이 조금 악질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분들이 상처를 받는 거는 이제 상간녀들이 자폭을 하는 경우있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저도 정말 이 말을 듣고 화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웃 주민 막 서로 부부끼리 그리고 아이들끼리 왕래를 하던 이웃 사촌인데 내 남편하고 그쪽의 와이프하고 바람이 난 경우 의외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웃분들하고 선을 넘어서 서로 너무 왔다 갔다 하거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이랑 수업을 하는 뭐 학원 선생님이라든가 방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선생님하고 내 남편하고 바람이 난 거죠. 정말 그 방문 선생님 대가리를 도끼로 찍고 싶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오셨어요." 하고 애하고 그렇게 극진하게 이제 음료수도 드리고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년째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난 상태였다. 네. 그래서 아내분들 분노하는 거는 자신이 알고 있던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지인인 경우에 정말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네. 누구랑 피든지 말든지 사실 바람은 그냥 바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예의가 있는데 외도를 했다는 자체도 예의가 없지만 아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랑 바람을 펴서 2중 3중으로 상처를 준 남편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 막힌 뒤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